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뭔가 좀 깡패가 돼야 되죠. 우와, 폭스바겐 아틀라스예요. 아틀라스. 와, 아틀라스가 지금 월드 프리미어로 나오고 있다고요.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 모델이 아틀라스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전략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 한국에서도 이 아틀라스와 같은 페라몬트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갈까요? 이 아틀라스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크로스 스포츠라고 써 있어요. 크로스 스포츠. 그릴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이 배지가 폭스바겐 배지로 바뀌었네요. 그는 더 자신감 넘치는 사나이. 아니,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배지지. 폭스바겐은 새로운 배지. 저 배지가 아니라 이 배지로 바뀌었어요. 검정과 반짝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폭스바겐이 3조인가 썼대요.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그리고 트래버스 이런 차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틀라스입니다. 우리가 팰리세이드 같은 차를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좀 커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은 이런 라인들을 이번 세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딱 접어넣어서 굉장히 샤프하게 보이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고, 컬러도 지금 컬러를 레드를 깔고 그 위에 클리어층을 또 레드로 깔아서 약간 이중에 깊이 있는 색감이 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요. 지금 아틀라스를 저도 꽤 긴 시간 타봤는데 타보면서 아틀라스가 미국을 위해서 정말 만들어진 자동차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채탄두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유럽에는 팔리지 않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아마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서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아마 미국에서 폭스바겐이 회복한다면 바로 이 아틀라스 덕분에 회복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볼까요? 실내. 네, 아틀라스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여기 있네요. 사실 아틀라스란 이름이 되게 올드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최신 자동차보다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아틀라스란 이름을 썼던 것 같죠. 어쨌든 이 버튼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미국적이고, 야, 이건 독일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자동차인가? 독일인이 디자인에 1도 참여하지 않았어? 이런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입니다. 정말 미국적인 인테리어. 버튼들도, 야, 이건 정말 너무나 미국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골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시작으로 유럽의 그 폭스바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 차는 기존의 파사트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조금씩, 아니야, 폭스바겐 꼭 그런 차 아니거든, 약간 미국적인 자동차도 있어 라는 걸 보여줬다면, 이 차는 네가 알고 있던 폭스바겐은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폭스바겐 이미지하고 오버랩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일단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비 어마어마하게 넓고, 실내 디스플레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큼직큼직하고, 뭐 시트에 앉았을 때 착좌감도 그냥 그렇습니다. 착좌감이 뭐 몸을 잡아준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넉넉한 자동차입니다.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차는 6인승과 7인승이 나오는데요, 진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110V 어댑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의 질감도 가죽이 아니구나, 비닐이었어. 이게 가죽인 부분은 아주 조금이고, 그리고 그나마 가죽인 부분이 코팅이 많이 된 가죽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죽의 질감, 이런 것을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큰 맛에 타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루라이드보단 당연히 아랫등급이라고 봐야 되고요. 트래버스하고 비교하면 트래버스가 이기는 것 같아요. 3열에 한번 앉아보면요, 3열은 지금 세 좌석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사실 두 좌석만 넣었고, 옆에 이렇게 컵홀더랑 그리고 뭐 수납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에어벤트도 여기 있어서 사실 뭐 뒷좌석에도 어느 정도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천장 에어벤트에서 공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작다는 느낌도 사실 들어요. 근데 천장 에어벤트가 실제로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실제로 운행해 보고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뒷좌석에 보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평소에는 눕혀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헤드레스트를 올렸을 때, 네,
머리 공간이 살짝 닿습니다. 3열에 앉았을 때 그렇게까지 쾌적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진 않는 정도. 요걸 한번 제껴볼까요? 요걸 제껴보면, 네, 제껴보면 무릎이 닿지는 않지만 한 요 정도, 정말 요 정도 남는 정도의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휠베이스가 뭐 한 10cm 정도 길어졌다, 아 이거 뭐 얼마 안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그 10cm가 무릎 공간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꽤 되는 거예요. 요게 닿느냐 이만큼이 남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10cm면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뒷좌석 3열에 앉았을 때 쾌적하냐? 쾌적하다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3열까지 있는 SUV, 우리나라에서 3열이 정말 형식적으로 있는 산타페, 소렌토 뭐 이런 자동차들은 3열이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3열이 있는 게 의미가 확실히 있는 그런 3열을 갖고 있습니다. 3열까지 모두가 안고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느냐, 장거리 여행을 할 정도인지는 시승을 해봐야 할 텐데, 폭스바겐이 저한테 시승차를 과연 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깡패가 돼야 되죠.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Tryna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Tryna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Tryna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제가 사실 이 차를 오늘 처음 타는 게 아니고 벌써 닷새째 타고 있습니다. 꽤 길게 탔어요. 시승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일은 사실 흔치 않은데, 미국에서 이 차를 가리켜서 SUV들을 가리켜서 미국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하잖아요. 유틸리티라는 게 뭐냐? 생필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SUV를 타면서 이 SUV는 스포츠를 즐기는데, 프로드를 가는데, 가족들이 어디로 여행 가는데 그런 필수적인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을 하는데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사실 많은 SUV들이 요즘은 더 이상 SUV라고 부를 수 없는, 그냥 세단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차들이 SUV라는 딱지를 많이 붙이고 있죠. 이 차는 사실 SUV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실제로 4륜구동도 아니고, 덩치는 너무 크고 3열까지 있는데 길이도 꽤 길어서 미니밴에 가깝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해치백도 SUV라고 부르고 이제는 미니밴도 SUV라고 부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차는 미니밴이냐 SUV냐 그 경계 정도에 있는 차입니다. 미국에서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고요.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미국에서도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2017년에 이 차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따끈따끈한데, 근데 이 따끈따끈한 건 둘째 치고 이 차는 처음 나올 때부터 그렇게 신차 느낌은 아니었어요. 일단 외관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건 맞아. 외관은 화려한 게 맞는데 실내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뭔가 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는 유럽에 판매되지 않는 차거든요. 중국, 미국, 뭐 북미 위주로 판매되는 자동차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뭐 럭셔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고급스럽진 않은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이 차는 이제 곧 한국에 나옵니다. 머지않아 한국에 나와요.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뭐하고 경쟁하느냐, 팰리세이드 뭐 아니면 트래버스 뭐 이런 차들하고 경쟁하죠. 익스플로러 뭐 이런 차들하고 다 경쟁하게 됩니다. 일단 경쟁차들이 그렇게 있고요. 쟁쟁한 경쟁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차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차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차를 시승해 보기로 했습니다. LA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학을 뗄 겁니다.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미국이 자동차의 천국이고 LA, 캘리포니아야말로 정말 다양한 차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자동차의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노면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 아마 운전해 보시면은 정말 학을 뗄 겁니다. 노면이 그냥 오들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어지간한 차 갖고는 여기서 맘 편히 다니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LA만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전역이 다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속도로가 우리처럼 매끈한 고속도로를 가진 나라는 흔치 않아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선진국들만 그런 도로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도로는 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아우토반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우토반이 물론 좋지만 아우토반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도로예요.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약간 시멘트가 섞여 있는 시멘트 도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우토반은 정말 오랫동안 다시 수리 안 하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우토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LA 도로의 특징이라고 하면 도로 노면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울퉁불퉁한데 거기다 덧대고 깨지면 또 덧대고 대충대충 처리하고 그렇게 한 도로예요.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차는 노면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올해의 차를 누가 받았습니까? 올해의 차를 텔루라이드가 받았어요. 기아 텔루라이드가 올해의 차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거기 써놓은 문구가 있었어요. 문구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절주절 써 있고 마지막에 기아차가 자신들이 해놓은 게 뭔지를 깨닫고 가격을 높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가 실수로 너무 잘 만든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대륙의 실수 이런 식의 말 많이 하잖아요. 기아차가 이 차를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싸게 내놨기 때문에 기아차가 조금 있으면 이걸 가격을 반드시 올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문구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차는 지금 미국에서도 어우씨 이거 역대급 이러면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 트래버스도 그렇고 뭐 다른 차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폭스바겐의 전략 차종 상황을 역전하기 위한, 정말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자동차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기아차의 텔루라이드가 너무 강해요.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도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점, 그들의 단점이라면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가격, 품질, 기능, 디자인 모든 면에서 굉장합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가 가진 이 제품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이 차로 과연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차는 굉장히 울렁울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 세팅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단단해야지 소비자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3열 승차가 어땠나요? 딱딱했는데. 3열은 딱딱하구나. 1열은 좀 출렁출렁하죠. 네. 뒤편은 좀 딱딱하게, 앞은 좀 출렁거리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좌석과 뒷좌석의 승차감이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차는 지금 1열과 3열의 시트가 너무나 달라요. 정말 다른 그런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 3열까지 있는 이렇게 휠베이스가 긴 차는 이런 다른 승차감을 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떤 승차감을 갖고 있는지는 3열까지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테라본트는 밖에서 볼 땐 되게 멋있는데 안에 오면은 좀 실망스럽죠. 네. 밖에서는 괜찮았어요? 밖에서는 그냥 폭스바겐 룩도 잘 느껴지고 좀 외제차 독일차 같구나 이런. 네. 실내 들어오면 트럭 같구나. 미국 차구나. 차가 이래야지 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독일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터보 소리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이게 2차 상태가 지금 이 차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2차 상태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운드가 이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엔진 터보의 소리가 나는 것도 그렇고 그 소리가 이 실내로 유입된다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라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파워풀한 느낌을 주는 터보 압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터보 차저가 작동될 때 느낌이 이렇게 뿅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악셀레이터의 맵이 조금 희한하게 짜져 있어요. 지금 이 차도 그렇고
트래버스도 그렇고 아마 미국에 팔리는 모델에 대해서 가속 페달 맵을 그렇게 짜는 것 같은데 밟았을 때 뿅 튀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출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브레이크보다 가속 페달을 더 익숙해지는 시간이 꽤 들어요. 뭐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의 튜닝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부분은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라면 자동차 SUV 이만한 걸 끌 때 엔진에 2.0이라고 써 있으면 좀 구매할 때 굉장히 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몰아보니까 팰리세이드 2.2 디젤도 물어봤잖아요. 뭐 비슷합니다. 큰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솔린 엔진의 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의 힘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사실 나갈 때 조금 튀어나가는 느낌,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부족하니까 파워를 짜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2.0L에다가 터보를 얼마나 세게 이렇게 밀어 넣었길래 이게 이렇게 충분하게 나오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 차 출력은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쥐어 짜는 순간에 우욱 하는 그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난 느긋하게 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3.6 정도 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하면 사실은 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테라몬트라고 해야지 조금 더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고요. 팰리세이드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트래버스도 기다리다 지치시는 분들 많다는데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The future is now. 가면 3초 만에 없어지고요. 좋은 동네 가면 한 1분 정도